자, 7주차 두 번째 녹화입니다. 앞에 설명을 내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해버려가지고 뒤에는 좀 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사실은 뒤에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이 났어요. 자, 일단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설비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비 모델링. 빨리 레빗 켜가지고 볼게요. 자, 일단 있는 것들은 이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만 설명했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샘플. 자, 이게 샘플입니다. 여기 탐색기에 보면 HVAC,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급기와 배기를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펌핑이라고 돼 있는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 그러니까 급수, 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 공기, 급수, 배수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급배수, 급배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전기 관련된 건데 우리가 전기 모델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모델링 할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일단 3D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모델링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보면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링크 형태로 지금 여기에 불러와 있습니다. 링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깔려 있는 애들은 이렇게 약간 톤 다운돼 있는 애들이 링크 방식으로 불러져 온 애들이고 모델링 돼 있는 건 얘네만 지금 모델링이 돼 있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보자. 관리 삽입 링크 관리 지금 여기에서 안 뜨네. 지금 이거를 뭘로 넣어놨지? 뭘로 넣었는지 안 보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까지만 합시다. 링크로 불러와져 있는 형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건축 모델링을 불러온 것 같아요. 건축 모델링을 불러온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할 때는 구조 모델링도 같이 불러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조랑 둘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뭔지 설명을 하면 이걸로 보니까 잘못 섹션 박스를 꺼야지. 이거 아닌데 얘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걸로 보고 얘기합시다. 일단 여기 눌러보면 이게 지금 지붕에 있는 애요. 지붕에 건물 보면 건물의 지붕의 옥상에 요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눌러보면 이름이 뜨죠. 쿨링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을 우리가 작동을 했을 때 그 냉매가 필요하죠. 차갑게 식혀줘야 되잖아. 공기를. 그죠? 그 냉매의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이제 공기를 이제 어딘가에서 집어넣는 게 있고 빨아들이는 게 있잖아.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급기만 있어요. 이거는 급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실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급기군데 그러니까 여기는 배기가 모델링이 안 돼 있어. 급기만 있는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딘가에서 공기를 끌어다가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막 빨아들여 가지고
각 층별로 공기를 불어넣는 애가 얘고, 그 다음에 얘가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박스가 있는데, 요 박스가 뭐냐면 차갑게 온도를 식혀주거나 이렇게 조절하는 애야. 조절. 그러니까 각 층별로, 각 실별로 이런 것들이, 또는 뭐 존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제 중앙 제어가 아니라 개별로 제어가 되는 애인데, 여기 안에 이제 냉매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 파이프가,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쭉쭉쭉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얘한테 연결돼 있어. 이게 제일 큰 거야. 여기서 이제 열을 식혀가지고 차가운 냉매를 각각의 이 노랗게 돼 있는 얘네들한테 보내주면, 얘네들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각 실별로 나눠지는 분배기의 역할을 할 때 여기에서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모델링을 하진 않아. 우리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모델링 수준은 어떤 거냐면, 요런 거 없고, 요런 거 없고, 요런 거 없어요. 요런 파이프도 안 그려요. 뭐만 그리냐? 요 덕트만 그려요. 요 덕트, 요 덕트, 요 덕트. 얘네. 걔 메인 덕트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거기서 가지치기 한 다음에 각 실별로 디퓨저가 딱 연결되어 있는, 이 디퓨저 어디에 연결돼야 돼? 천장에 붙어야겠지. 그래서 건축 모델에서 천장이 반드시 있어야겠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반드시 모델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파이프, 이 덕트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덕트 사이즈가 600이에요. 600. 이게 정사각형 지금 만들어 놓은 건가? 직사각형, 이거 치수가 제대로 안 나오네. 까지를 또 계산해봐야 하나? 아, 여기 나있네. 750에 600이네, 높이. 요 값이. 어? 높이? 왜 이런 치수가. 이게 이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요 사각형, 요 덕트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바꿔볼게요. 얼마를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지금 내가 보는 기준에서 이게 750, 이게 600이니까 얘를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 900. 맞죠? 내 생각한 게 맞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여러분들 모델링을 똑바로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죠. 750에 600 정도 되는 게 내려가서 메인관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각 층별로 나눠질 때는 사이즈가 400에 350으로 나눠집니다. 얘도 보면 각 층별로 갈 때는 400에 350. 근데 각 층별로 들어가서 돌려보자. 잘 보이는 쪽으로 돌려봅시다. 아, 요거 보면 되겠네. 자,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요렇게 들어올 때까지, 여기까지는 650에 350. 여기 또 커졌네. 얘가 얼마야? 400에 350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더 커지는 건 뭐지? 보통은 더 커지진 않는데. 연결되는 게 다르다. 아, 이거는 그거라서 또 그런 건가? 아니야. 넘어갑시다. 요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요 사이즈 정도가 나오면 됩니다. 요 사이즈. 더 다양하게 할 필요 없이.
요 사이즈 정도로 하면 되고, 나중에 요렇게 들어와서 이게 요렇게 나눠질 때는 얘가 325 정도가 나오고, 맨 끝단까지 가면은 250 정도까지 작아지네. 그죠? 이렇게 점점점 큰 게 점점점 작아져요. 끝단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는데, 이거를 다 표현하기는 어렵고, 다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건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그때 이제 관 사이즈를 정하게 돼요. 덕트 사이즈를. 그때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모델링 할 필요도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배워 놓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니까 관 사이즈는 400에 350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해서 끝까지. 요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갈라지는 애는 여기 또 사이즈가 또 달라졌는데 달라지지 말고 하나의 사이즈로 갑니다. 그럼 한 325 정도로 가면 되겠네. 요 사이즈가 쭉 와서 얘가 실내로 들어와서 마지막에 갈라지는 애만 325 정도로 갈라지고 거기에서 각 실별로 이렇게 공급기가 디퓨저가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는 공급기만 있는데 배기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공급기는 각 실별로 이렇게 쑥쑥쑥 들어간다 치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마다 이런 게 하나가 달리는 게 아니라 면적마다 하나씩 달려. 면적마다. 그래서 보통 모듈 하나에 2개 정도의 공급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둥을 박으면 사실 더 박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둥을 박았을 때 생기는 모듈 하나 예를 들면 8m에 10m 정도 되는 안에 한 2개 정도의 공급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뽑아내는 것도 사실 뭐 설치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뭐 간단하게 각 실별로 하나를 뽑아낸다 라고 생각하고 각 실별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디퓨저를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실에다 설치한 다음에 반대로 똑같은 모양의 이게 이렇게 해서 얘랑 안 겹치게 잘 피해가지고 어디로? 바깥쪽으로 얘 있는 옆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나오는 것까지 해서 이 설비를 모델링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서 지붕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급기가 지붕에서 내려와서 각 실별로 들어갔으면 설비 모델링에서는 각 실에서 흡기를 통해서 뽑아낸 게 얘네들을 잘 피해가지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게끔 여기에 덕트 하나가 더 이렇게 딱 생기면 되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은 하나야. 이제 우리가 PS, EPS, 그 다음에 DPS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덕트죠. 샤프트죠. 이제 설비들이 지나가는 샤프트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근처에 물을 쓰는 공간에 있어야 지나갈 수 있겠죠. 관들이 유리하겠죠. 물 쓰는 공간들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덕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이거를 골고루 퍼뜨리기에 가장 유리한 데가 어디냐면 코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코어에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계단실이야. 계단실. 예시로 나온 것도 계단실이야. 어쨌거나 계단실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코어 근처에 이런 샤프트를 뚫어가지고 덕트가 지나가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기 배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소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가 있는데 요 세면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소변이랑 대변이랑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얘들이 이제 하수도관입니다. 하수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굵은 관으로 연결이 돼서 각 층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 그게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은 구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구배까지는 이제 모델링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쭉 그리면 됩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연결을 하면 되고 파이프들을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급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세면대로 연결이 되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연결됐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그죠? 얘는 이쪽으로 따라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쭉 됩니다.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그릴 필요는 없고, 파이프만 그리는데, 이런, 얘 안 그립니다. 이런 거. 얘 없어도 됩니다. 요거 필요 없고요. 요 관만 그리는데, 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부까지 사실은 그리면 제일 좋지만, 연결하는 것까지 안 그립니다. 요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바닥이 이렇게 있을 거야. 바닥이. 요 관들이 바닥 밑으로 지나가잖아. 그죠? 지금 여기 변기가 있으면 요 변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밑에가 바닥일 거 아니야? 저 바닥판이 있을 거 아니야? 슬라브가 있고 그 밑으로 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은 실제로는 그 밑에 층에서 지붕, 그 밑에 층 천장 위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는 거고, 요 높이가 요만큼 정도 나오는 이유는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보가 지나가고 있겠지, 보. 그지? 그 다음에 보 밑에는 또 덕트들이 아마 지나가고 있어야 될 거야. 물론 안 겹치게 피해서 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될 수, 이게 겹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피해 가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프가 여기까지 위에 올라와야 되고 요 밑에 슬라브가 이렇게 있을 거고 슬라브 밑에 나중에 링크 보면 기둥이 보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덕트들이 지나가고 있을 거고 또는 이 파이프관 밑으로 덕트가 지나가야 되고 이 파이프 또는 덕트 밑에 천장이 이렇게 쳐져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밑에 천장이 쳐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장을 여기에다 이렇게 이 파이프 밑에다가 천장을 이렇게 칠 거라 그러면 요 파이프 위에 덕트가 지나가고 덕트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디퓨저들이 공급 디퓨저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에 딱 설치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죠? 예, 그런 식의 모델링이 될 거다. 이걸 링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 놓은 모델링이 얘죠. 그래서 얘를 화장실에 있는 쪽 가볼까? 얘가 화장실에 있는 쪽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전기 모델링까지 돼 있어가지고 보자. 파이프 밑에 덕트들이 지나가네. 파이프 밑에 덕트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등이 달려있네. 그죠? 전등이 달려있다라는 말은 전기들이 공급된다는 얘기고 여기 어디로 천장이 있을 거다 라는 거죠. 여기 어디로 천장이 있을 겁니다. 요 어디로 천장이 설치가 돼 있겠죠. 그죠? 또는 이게 밖으로 천장 밑에 노출돼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아마 노출이 안 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이 안 보이네. 이제 관 보이네.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다. 밑에다 만들었네. 그러면 천장이 여기에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천장이 요 밑에 쳐져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높이 두께 차이가 꽤 있어야겠지. 얼마쯤 날까? 보자. 인면도, 여기 인면도가 없어? 없네. 이걸로 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m 정도 해놨지 않았을까 싶은데, 봅시다. 지금 3D에는 안 그려지네. 지금 안 그려지네. 재봐야 되나? 어떻게 되지?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모델선이 왜 꺼놓은 건가? 보자. 아닌데? 다 보이는데? 오늘 모델선이 안 그려질까? 아까 여기다가 그러면 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바닥을 만들어 볼까? 바닥. 종류들이 왜 이런 애들밖에 없지? 보이네. 안 보이네. 바닥이 안 보여. 여기 레벨 나오네. 잠깐. 얘가 레벨이 2760 정도, 2760 정도고, 얘가 앞에 또 레벨 2야. 레벨. 어딨어? 어디가 레벨이야? 레벨이 3800? 이게 3800인데 400 올라갔으니까 4200 정도? 얘가 4200 정도? 얘는 그러면 넉넉 잡으면 1500이네. 그러면 천장에서 여기 바닥판 상층부 요 위까지 계산을 하면 대충 한 1500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거는 근데 건물의 규모가 좀 크긴 하지. 1500 정도를 해야 이런 설비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네. 그죠? 공간이 꽤 많이 필요하죠. 그죠? 물론 이거보다 더 빡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참고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고. 이건 뭐 만들어놨니? 콘센트로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델링 되기엔 우리는 좀 필요가 없으니까 전등이네. 이 정도까지 모델링을 하진 않습니다. 급기, 배기, 그 다음에 급수, 배수 이렇게 네 가지만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 다음에 3D 이렇게 만들 건데, 인면도는 필요 없지. 설비 모델링 할 때는 평면도, 단면도, 3D 이렇게 필요하죠. 지금 여기는 굉장히 건물이 복잡해서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면도는 어떤 단면도냐면 이런 단면도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평면도, 지금은 이거는 부분만 지금 그려놨는데, 전체가 있으면 뭐 건물이 요만한 건물이라 칠게요. 지금 여기 요 날개 있는 요 하나 정도 되는 건물이라 그러면 단면도가 여기 지나가는 얘네들이 보이게끔 하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빠지겠지. 저쪽은 이렇게 빠질 텐데. 어쨌거나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자르면 됩니다. 아, 얘 꺼놨네 또. 일단 여기서는 안 보이네. 어떻게 하지? 보는 방법이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시트를 만들려면 보는 방법은 있는데 단면도 무지하게 많이 끊어졌네. 내가 끄는 게 이건가? 이거네. 내가 보고 싶은 건 2단면도인데 요렇게 생긴 단면도랑 이렇게 생긴 단면도, 요 단면도를 보고 싶은데 급수 배수도 마찬가지. 요 단면도를 보고 싶은데 지금 뷰에 어떻게 하지? 이 샘플 파일로 보면은 꼭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해결하는 거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뭘 모델링 해야 되는지까지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줄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7주차까지 하고 나면 이제 중간평가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델링한 파일을 내가 받을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요. 모델링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덜 배운 것들 있죠. 시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패밀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경사를 이용해서 돼지 이제 조경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할 거고, 그거 다음에 이제 간섭 검토랑 나비스웍스 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나비스웍스를 다운을 받아 놓으세요. 그때 가가지고 그 전주나 그때 돼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잘 설치가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나비스웍스를 좀 다운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저장해서 USB에 들고 오세요. 될 수 있으면. 들고 와가지고 설치를 컴퓨터에 실습하는 동안에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미리 깔아 놓기 바랍니다. 그때 돼가지고 깔려고 하면 또 시간이 안 되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설치할 거는 나비스웍스 매니지입니다. 나비스웍스 매니지. 거기 보면 360이라고 돼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매니지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버전은 2022년 버전입니다. 혹시 2021년 버전이나 이런 게 컴퓨터에 깔려 있다고 하면 그거 지우고 2022년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레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시나 2021년 버전으로 작업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빵점 처리예요. 다 빵점 처리할 거예요. 반드시 2022년 버전을 쓰셔서 작업을
하고 제출할 때도 2022년 버전으로 제출을 하길 바랍니다. 꼭 지켜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 잘못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을 해서 2022년 버전으로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고쳐 놓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설명하는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너무 설명을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습하는 동안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